당내 문제로 한번 좀 얘기를 좀 넘어가고 아픕니다. 있습니다. 네, 아픕니까? 네, 아픕니다. 예, 아픕니다. 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제명이 됐습니다. 자, 의원님은 그 여러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제명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셨었어요. 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제가 않나요? 윤리위가 우리 당의 독립된 기구입니다. 네. 그리고 윤리위에서 어떤 책임의 범위, 또 사실 경위 이런 부분들을 다 그분들이 정리를 해서 그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했던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초심에서 제명 징계로 그게 처리가 됐고 재심의 길이 열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장동혁 당 대표가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치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좀 누워 있으니까 안 누워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서로가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서로 좀 대화를 통해 가지고 감동적인 것, 감동적인 장면. 그래서 보수가 감동하고 국민이 감동하고 그래서 당이 살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니었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강조하는 부분들은 안 나가고 좀 약간 자극적인 부분들 그 일부분이 나가다 보니까 뭐 이미자원이 마치 윤리에서 그 제명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말들이 전해지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팩트입니다. 네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 보면 시간이 조금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또 있고 중간에 좀 정치적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어떤 그 공동체에서 정해진 룰 있지 않습니까? 규정, 규범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에는 우리 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고 이 기구에서 절차에 따라서 초심이 있고 재심이 있는데 왜 재심까지 둡니까?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심까지 뒀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거나 본인이 좀 이 분에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그 전 대표께서는 지금 그 윤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이건 답정너다. 이건 조작이야. 그렇게 밖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 절차에 따라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어야 한다. 그 율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법원을 잘 아실 겁니다. 법은 말씀은 짭니다. 법원이 아니고 제가 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법원에 보면은 권리는 잠자는 자의 권리까지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네. 그럼 본인이 이게 좀 나는 이게 좀 뭐 부당하다, 억울하다라고 하면 와서 그 부분에 와서 밝혔어야 되지.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왜 당 대표가 그때 당시 당 대표를 맡고 있는데 무엇이 답답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 윤 대통령 부분에서 원색적인 비난을 했을까? 정말로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했을까?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와서 분명히 좀 그 사실경위가 밝혀지게 되면 책임에 대한 범위도 뭐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좀 경감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서 장애 집회만 하다 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당 그 독립 기구에서 그 밟아놓은 절차를 당 대표가 이걸 뒤집어 엎을 수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리위에서 재심 그 절차까지 밟으라고 그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다시 윤리위에서는 그대로 이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그거를 의결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의결할 때는 한 표예요. 혼자 뭐 손가락 5개라고 해서 5개 찍을 수도 없는 거고 한 표밖에 못 찍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다 수렴돼서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의 절차를 따랐어야 되고 그걸 따르지 않으니까 당을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불만적인 요소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의원들의 지금 속내가 어떤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의원총회를 거듭하면 할수록 보니까 그 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의 반대 집회, 그것을 기점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조금씩 좀 갈렸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우리 이제 국회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수의 사람들은 말이 없는 분도 계시고 뭐 또 그 중도 성향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도 모든 이제 의원님들이 그 생각했던 것은 두 분이 좀 잘 대화를 해서 파국은 막자. 파국을 좀 막는 쪽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그런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와서 소명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그냥 무산돼 버리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고 그냥 장애집으로 쭉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실망한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다만 어제 전 제명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기다려달라,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 그 이후에 또 친한계 의원 16명이 장동혁 지도부 사퇴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여러 의원들 또 오세훈 시장까지 또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지방선거를 몇 개월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이게 당에 좀 분열을 더 극대화시키고 선거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이미 지나간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제명으로 인해서 제명 처리가 됐는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12명의 국회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지도부 사퇴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얘기하기 이전에 자 단계가 없는 것을 장동혁 대표가 만들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와 관련돼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윤리위에서 했던 것이고 윤리위에서 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한동훈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고 지도부가 사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어떤 이유로 장동혁 지도부가 사퇴를 해야 됩니까? 단식 투쟁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에 맞서서 온몸으로 저항했고 그와 관련돼서 또 다시 민생 투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 지방선거에서 최고로 이기고 싶은 사람이 아마 후보자와 장동혁 대표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지도부가 사퇴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잘못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당의 의사를 당의 어떤 독립기구와 거기에 대한 절차를 존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쑥 빼고 그 나온 결과 가지고 장동혁 사퇴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장동혁 대표를 또 장동혁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똘똘 뭉쳐서 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되지 언제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갑론을박할 겁니까? 이미 제명됐고 처리가 됐고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의원님, 일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찬성한 뭐 정치인들이나 의원들을 향해서 극우 인사다, 극우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아니 민주당이나 저쪽에 좌파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김어준 보고 극자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뭐 진보당이나 이런 분들이 뭐 그래도 좀 우리가 그 위치를 보게 되면 민주당보다는 저쪽 좌측으로 더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 사람들 보고 막 극자란 얘기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그 국민의힘에서 아니 보수면 보수입니다. 어? 보수가 우리 공동체의 삶의 어떤 전통을 중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 거지. 이거를 막 그 극우다. 아니 극우와 그냥 보수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거기에서 공동체들끼리 우리가 전통을 중시해가면서 개성할 건 개성하고 이렇게 나가는 이 부분이 보수인 거지. 거기에 생각이 같으면 보수인 것이지. 무슨 극우가 있습니까? 아 극우는 그럼 표 없습니까? 네, 일단 한 전 대표는 이제 가짜 보수, 진짜 보수. 그러니까 지금 장동영 지도부는 가짜 보수고 본인이 진짜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아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의 선택지들이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당창당은 본인들 뭐 개파 의원들도 뭐 안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것은 좀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고요.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다음에 백의종군 뭐 가능성도 있겠죠. 자, 출마를 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데 출마를 하면서도 뭐 대구 출마 얘기가 나오고 부산 출마 나오고 평택 출마 얘기도 나오고 뭐 서울 뭐 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 얘기도 나옵니다. 자, 각각 비교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한동훈 대표와 막 그렇게 막 친밀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제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뭐 가짜 보수, 진짜 보수에서 보수 내에서도 어떤 이제 갈라치기 그걸 통해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결집을 이제 하게 한 메시지로 이제 봐지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본인이 굉장히 피해자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국민께 어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하시면서 또 뭐 대구설도 나오고 부산 출마설도 나오는데 그렇죠, 나오죠. 저는 뭐 나오시는 건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택도 자유인데 그럼 자 과연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그 국회 내에 우리 국민의힘 내에 있던 사람들은 그럼 무소속을 지지할 건지 아니면 당에서 저기 출마하신 당 후보를 지지할 건지 여기에 대한 또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그 무소속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해당 행위에 해당돼요. 그랬을 때는 또 이 사람들 징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고 우선 나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있는 동료들도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는 잘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친한계라고 불리우는 의원들이 또 대부분 또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고 또 비례의원들이기 때문에 또 그럼 제명하세요 이렇게 하겠네. 예, 제명해라. 서울 때 강남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많고 뭐 부산도 제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당으로 가나요? 조국당으로 가나 아니면 민주당으로 가나? 그건 제가 알 수가 뭐 없습니다. 따로 만드나? 근데 아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단은 뭐 호재는 아닌 건 맞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뭐 봉합을 하면서 가야 될지 이게 좀 관심사입니다. 자, 부동산 문제, 설탕 부담금 문제 잠깐 간단하게 네. 문제 여쭙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지역 32,000호 공급가 발표됐는데 이게 일부는 보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2020년대 발표했던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뭐 이래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땅을 다 짜내가지고 뭐 하겠다고는 했는데 착공을 이걸 한다고 해도 보면 뭐 2029년, 30년 뭐 이때쯤 되는 거잖아요.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한다고 했던 지역들이에요, 이게. 근데 맞습니다. 지금 와서 이걸 왜 발표하는지 현실성을 있는 건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또 이거는 또 광역지자단체 서울시와 협의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서울시하고는 이게 또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지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그 솔직하게 인정할 걸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마치 자기네들은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세금 가지고 그 부동산 정책 규제하려다가 아주 대폭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세금 갖고 좀 규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기 다주택 중과세 여부를 갖다 유예하지 않겠다. 근데 후보 때는 또 안 그랬어요. 후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갖고 부동산 정책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인 줄 알았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보유세 관련돼서도 지금 살짝 이렇게 지금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뚝뚝뚝. 근데
보유세를 올릴 것 같으면 양도세는 낮춰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리고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취득세도 좀 그다음에 낮추고. 이제 우리 그 유병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아니 그러면 서울 용산이죠. 용산, 과천 이런 데다가 그 뭐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국토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전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도 용산 하려고 했다가 주민 반발이 얼마나 거셌습니까? 네. 주민들이 교통난 문제다, 환경 훼손이다, 문화재 경관 훼손이다 이렇게 하고 주민 태릉도 그렇고. 예, 주민 반발도 무지하게 그 셌던 거거든요. 근데 한번 또 툭 던져 보는 겁니다. 선고용이라고.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못합니다라고 또 책임전 갈 겁니까? 이게 또 선고용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이게 또 민간 주도로 해야지 공급이 좀 유난하게 그렇습니다.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이걸 또 정부 주도로 한다고 하니까 이거 항상 해왔던 일들인데 계속 안 되었던 일들인데 이거를 또 한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 그래서 부분이 그게 있고요. 전문가인 윤희숙 전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 끝났다. 나는 그분이 옳다라고 봅니다. 네, 산불 났는데 생수병 들고 설치는 격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죠. 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붙었습니다. 자, 설탕 부담금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네. 예, 부르라고 합니다. 설탕 부담금이라고. 근데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들은 설탕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탕 부담금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설탕 세든 설탕 부담금이든 소비자 비용이 저기 그 올라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인상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떤 돈이 됐든 네. 다만 세금으로 해서 조세로 해서 받아들였을 때는 특별세로 해서 뭐 일반 우리 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거고 부담금으로 했을 때는 부담금 기본법에 의해서 그 부담된 돈만큼 특정 그 목적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증진 뭐 정책. 네, 네, 네. 그런데 아니 그 이 돈이 됐든 저 돈이 됐든 간에 그거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부담이 증가되는 사실상 거예요. 세금이죠, 그것도. 근데 그 왜 본질을 비껴가서 저기 설탕세라 부르지 말고 설탕 부담금이라 불러.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한마디로 소 잃고 돼지 쫓는 격이다. 아니 설탕세 이런 거 매겨가지고 소 뭡니까 물가 물가 굉장히 올라가고 이런 걸로 해서 국민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국민들 삶이 좀 피폐해지고 소 잃고 돼지 쫓는 격이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재정경제위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네, 잘 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돌고래님께서 또 이미자 의원님, 장 대표님을 잘 도와주세요라고 화이팅 하시면서 이게 또 10만 원에 또 슈퍼챗을 또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총 20만 원밖에 안 왔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예. 네. 웃었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재정경제위 또 관련된 소식이라든가 또 당내 소식 또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초대해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이신 이미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